배꼽 시계가 울릴 무렵 식당이 학생들로 붐빕니다. 이 밥집의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 가격은 3,000원이어서 인근 대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요즘 밥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본 한 번 먹으려면 한 10,000원 정도는 잡고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3,000원이면 충분히 든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경남 진주에 있는 한 대학교. 이른 아침부터 학생 식당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100원 아침을 먹으려는 학생들입니다. 단돈 100원이지만 음식은 알찹니다. 큼직한 닭다리가 들어간 곰탕에 새우벌 튀김, 후식으로 귤도 나오고 맛도 훌륭합니다. 맛있는데?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에겐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월세 같은 것도 충당하고 이제 남는 돈으로 생활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확실히 100원의 아침밥이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 줄어들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대학은 지난 1학기부터 이른바 1,000원의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엔 100원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을 시행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저렴한 식사를 찾는 대학생들이 많아진 이유는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식비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인데 높은 체감 물가 탓에 현재 생활 형편과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동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의 물가라든가 앞으로의 경제를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본다. 100원짜리까지 등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 대학생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황이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솟는 밥값에 차라리 굶는 것을 택하는 대학생도 있는 상황.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명준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할인 매장. 가격이 더 저렴한 건 없는지, 할인은 안 하는지 신중하게 상품을 고릅니다. 시장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잠깐만 장 봐도 한 번에 막 10만 원, 20만 원씩 나오다 보니까 한 번 장 볼 때마다 조금 망설여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3분기 생활 필수품 39개 가운데 37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8.3%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토마토 케첩으로 28% 이상 올랐습니다. 이어 마요네즈와 쌈장, 아이스크림, 어묵 순으로 상위 5개 품목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21%가 넘었습니다. 토마토 케첩은 이상고온과 바이러스 등으로 토마토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드레싱과 장류 가격 인상은 밥상 물가뿐 아니라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 수급 문제도 여전한 데다 기후변화도 원인이 됐습니다. 홍수, 가뭄 등으로 작황 상황이 안 좋아서 가격 인상과 수급 관련 예측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곡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그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생필품 가격 인상을 더 부추길 수 있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요즘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은 원가 상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른바 꼼수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0.6으로 9월보다 0.5% 내렸고 3개월째 완만한 하락세입니다. 특히 곡물과 유지류, 육류, 설탕 가격은 모두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육류 가격 지수는 112.9포인트로 0.6%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라면 상품의 시중 판매 가격은 내려갔는데 외식 업체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려
상품과 외식 물가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류 등 제조사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출고 가격을 올리고 외식업체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의 메뉴판을 제시해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체감 물가가 더 크게 오른 겁니다. 물론 외식업계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인건비 상승까지 제반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른 음식료품 판매 가격도 원재료 인상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분기 생필품 조사 결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케찹과 마요네즈, 쌈장, 어묵 등이었습니다. 특히 대두, 밀가루, 천일염 등 원재료 가격은 1년 전과 비슷한데 여러 외식 품목 물가에 폭넓게 영향을 주는 장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가격 인상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꼼수 인상 항목들은 앞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가 눈여겨볼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민들이 지갑 열기가 무서울 정도로 연일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연속 3%대 오름세인데 체감 물가는 더 높습니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세일하는 날짜만 기다려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세일 그거 전단지가 언제 오나 그거 기다린다니까. 실제로 우유값 상승률은 14.3%, 아이스크림 15.2%로 14년여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과자 10.6%, 커피 9.9%, 빵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 가격 등이 크게 뛰자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가 관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물가 안정 책임제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라면 등 7개 품목 가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해당 정책 시행 3년 뒤 관리 품목 가격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정부 주도의 물가 관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가 개별 품목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기업들이 기회를 봐서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파당금이나 슈크림을 얹습니다. 겨울철 거리를 걷다 보면 고소한 냄새를 풍겨오는 대표 간식 붕어빵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0원에 2마리를 팔았지만 올해는 어림도 없습니다. 노점상 대부분이 3마리에 2,000원, 하나에 700원꼴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한 마리에 1,000원을 받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근처 붕어빵 가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붕어빵 5개를 사 먹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행인들은 부담 없이 지갑 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는 지갑이나 그런 데 1,000원, 2,000원 남아 있으면 그걸로 편하게 사 먹었던 간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에는 한 1,000원에 3개씩 팔고 했던 것 같은데 한 개에 1,000원이면 좋아하는 사람은 사 먹겠지만 굳이 먹을 느낌을 못 받을 것 같고요. 붕어빵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재료비부터 연료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 물가 탓이 큽니다. 실제로 속재료로 쓰이는 수입 붉은팥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6,860원으로 평년보다 33%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달 밀가루 값은 전쟁 전과 비교해 36% 뛰었고 설탕과 우유도 각각 34%, 17%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물건값도 많이 오른 데다가 가스비도 그렇고 3-4개 1,000원 받아갖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과 짜장면은 물론 국민 간식 붕어빵까지 값이 들썩이면서 서민들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